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지난 한 주 좀 뉴스를 살펴보면 좀 우울했던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인질범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어린이집 사태까지 참 우울한 기사들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주식시장도 좀 우울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지난주에도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는 쪽이고요.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이제 조금 지금 주초인데 월요일부터 시작은 출발은 좋습니다. 일단은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14포인트가 오르면서 다시 1900선을 안착, 즉 1900선 위로 올려놨다는 것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1890을 깨고 내려오면 어김없이 반등이 온다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의 어떤 지속된 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사태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저희도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은요, 뭔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잘 못하죠. 그걸 다 표현할 줄 알고 그들이 뭐 얘기를 다 할 줄 아는 것 같으면 어린애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취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에게 마치 어떤 성인식 교육 방식, 그리고 체벌로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이 스스로 겁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야, 과연 저런 사람들한테 애를 갖다 맡긴 부모님의 심정은 또 어떨까? 그리고 또 그런 손자를 뒀다라면 얼마나 참 분통 터진 일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희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분통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제발 교육적 차원에서 어떤 교육자로서의 모습들을 어린이집 교사님들께서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짧게 요 얘기하고 다시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시장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22회의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까지 23일까지죠. 계속 이어질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22회의와 더불어서 25일쯤에,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일요일이죠. 25일 그리스 총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 변수로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략적 전술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면요, 22회의에서는 정책적인 기대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2도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에 대한 두려움이 22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22회의가 있는 동안은 이 지금 랠리, 그러니까 종목적인 순항 랠리는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3일까지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23일 날 이제 바로 이제 23일 날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되면 25일 날 이제 그리스의 총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지율로 보면 시리자당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리자당이 당선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렉시트에 대한 문제점들이 툭 크게 불거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일단 시리자당은 지금 급진 좌파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 사태, 즉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 전체로서의 확산에 대한, 물론 확산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부과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23일 날 차익 실현 매물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승을 노려봐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22일 오후나 23일 오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22일 오후까지가 되겠죠. 그때부터 시장에 투매성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현금화 전략을 조금 쓰시는 게 낫다는 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두 가지 큰 이벤트에서 첫 번째 이벤트가 주초를 이끌어 나간다면 주 말쯤, 즉 금요일 장부터는 바로 두 번째 이벤트인 그리스의 총선이 주 말장을 지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초장, 즉 그러니까 다음 주 주초는 이 그리스의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작점이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갭을 메꾸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로 시장에 큰 여파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자일 확률이 좀 높죠. 급락이 나오고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 발가락에요, 티는 비슷하게 염증이 하나 났어요. 근데 너무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서 지금 서 있는 게 굉장히 좀 힘들 정도로 아픈데요. 자, 이렇게 작은 염증 하나도 이렇게 아픈데, 애들 그렇게 참 맞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아팠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3일이죠. 오전까지는 순항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면서, 자, 이 프로그램이 아마 방영이 수요일 날쯤 나갈 테니까요.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순항 랠리적인 측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CES 가전쇼죠. 그 가전쇼에서도 이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3D 프린터들이 많이 새로운 산업을 부각돼서 성장성이 부각될 때 확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굉장히 건전하게 들어왔죠.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때 분명히 떨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올라왔을 쯤에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크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즉 신용 비율이라는 게 반대 매매로서 출회가 돼서 어느 정도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다시 가벼워지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멘텀들이 서서히 부과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3D 프린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22강째인데요. 3D 프린터. 이 얘기만 해도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 벌써 몇 가지 종목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으로 보자면 STI가 있을 거고요. 그죠? STI. 그죠? STI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PPC가 있겠죠. 그죠? TPC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스템. 그죠? 시스템. 그다음에 스맥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그죠? 예전에 사명이 S맥이었으면 이게 지금 사명이 바뀌었어요. S맥이랑 똑같은 회사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맥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종목군이 3D 프린터의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는 요 회사하고, 하이비전 시스템, 거기다 하나 더 추가시키는다면 TPC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맥은 일단 제가 좀 제외를 시켜 놓을게요. 왜냐하면 이 실적이 좀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외시켜 놓고 요 세 가지 종목으로 압축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준비해온 화면 좀 보면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산업의 시장 규모 추이 전망이에요. 일단은 2013년도는 굉장히 좀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2018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좀 크게 늘어날 전망이죠. 아직까지는 여기까지가 현재 구간이라고 보신다면 이제 2018년도부터는 120억 불을 초과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 2020년 되면 240억 불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산업의 성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계속 성장 산업이란 얘기예요. 성장 산업. 성장 산업은 들어가 있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 올라도 크게 오르죠. 그래서 두려울 게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산업. 계속 이어져가는,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란 얘기죠. 먼 미래에 대한 얘기냐,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3D 프린터는 지금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가전쇼에서 굉장히 시연이 많이 됐고, 그 제품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가까운 미래에 와 있는 산업이다. 즉, 근접성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미래 쪽에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또 모래주머니를 털어냈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신용 비율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123D 캐치 촬영입니다. 자, 이 장면을 캐치를 했는데, 요거를 모션 캡처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죠. 모션 캡처를 하고 나면 이 3D로서 이 모션 캡처를 갖다가 촬영에다가 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용을. 그래서 요 아이의 화면을 여러 가지로 3D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션 캡처라는 부분들이 촬영에서도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의 이 영화 산업이나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경제TV 방송입니다만, 이 방송도 3D 캡처로서 어떤 모션 캡처로서 제가 아닌 저와 비슷한 아바타가 이 수익을 말하다를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영화에서요, 모션 캡처는 이게 지금 영화에서 많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 아바타 영화에서 보면 모션 캡처 기능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3D 영화였죠. 그죠? 3D 영화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혹성 탈출, 거기서도 보면, 실제로 그 유인원, 고릴라라든가, 침팬치가 거기 출연해서 연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3D로서, 모션 캡처로서 이 고릴라, 그러니까 고릴라와 침팬치 이 모션을 이렇게 연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화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그 모션 캡처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3D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모션 캡처로서 그 다음에 CG 작업으로 이제 그 털들을 입혀 나가는 거죠. 그죠? 유인원 털들을 입혀나가는 것.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래 얘기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자료화면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FDM 방식이에요. 이 FDM 방식은 필라멘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필라멘트, 여기 지금 제품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필라멘트, 각각 색깔의 필라멘트들이 있죠. 파란색, 주황색, 그 다음에 흰색, 그리고 좀 연파랑, 이런 색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면서, 익스트루더를 통과하고, 익스트루더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통과하고, 히트블럭이라고 해서 가열 공간입니다. 이 가열 공간을 통과를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노즐이 나와 있어요. 이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칙칙칙칙칙 하면서 어떤 3D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제품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FDM 방식입니다. FDM 방식은 주로 이 앞에 F를 따서 이 재료가 뭐냐? 필라멘트 방식의 재료다라고 해서 FDM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3D 프린트 중에서는 제일 싼 방식이에요. 제일 가격이 저렴한 방식. 일반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필라멘트, 즉 그러니까 3D 프린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원재료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GE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GE. 제네럴 일렉트릭이죠. 그죠? 제네럴 일렉트릭사에서 만들고 있는 3D 프린트로 만들고 있는 연료 노즐입니다. 이 연료 노즐은 어디에 쓰입니까? 자동차 산업에 쓰이죠. 자동차 산업. 이 자동차 산업에 쓰여요. 자동차 산업.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 3D 프린팅 산업이 되면 자동차의 부품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 지금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비 공장을 찾아갑니다. 이 연료 노즐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정비 공장에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 차에 딱 맞는 연료 노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GE가 이 3D 프린터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료 노즐을. 그러니까 가격도 인하가 되고 즉석에서 현장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죠? 그런 부분이 이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이 된다. 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산업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산업 다양한 곳에 쓰인다면 이 3D 프린팅 산업은 굉장히 큰 고속 성장세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면 SLA 방식이에요. 요것도 이제 앞에, 요 S라는 것이 어떤 원재료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자, 이 SLA 방식을 좀 볼게요. 이 SLA 방식은요, 자, 여기 보시면, 포토폴리머라고 하죠. 그죠? 레진이라고 합니다. 레진. 우리가 흔히 리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레진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재료로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원재료, 포토폴리머죠. 그죠? 요게 좀 가격대가 비싸요. 그죠? 요게 딱 들어가게 되면, 플랫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레이저 소스를 딱 보내죠. 그죠? 레이저 방식을 입혀서 레이저 빔으로 쏩니다. 그러면서 레진이 공급된 자리에서 깎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깎아 들어가는 겁니다. 깎아 들어가면서 3D 프린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잡 다단한 에펠탑 같은 것도, 이제 에펠탑 모형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SLA 방식이, 두 번째로 좀 비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DM 방식이 좀 제일 싼 가격대의 3D 프린팅 방식이라면, 그 다음 좀 비싼 게 SLA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포토폴리머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레진, 요런 걸로, 원재료가 좀 다른,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진은 사실 어떤 거 하면 변형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FDM 방식보다는 훨씬 산업적인 측면에서 실용적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그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SLS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비싼 방식이에요. 그죠? 이건 파우더 방식인데, 플라스틱 파우더예요. 플라스틱 파우더가 공급이 되면서 더 오히려 변형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산업에 쓰일 수 있을 만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가 폴리마이드라는 파우더가 있어요. 이 파우더가 공급이 되면서 그 폴리마이드를 원재료로 해서 제품들을 이 3D 프린팅 방식으로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맥 레이저 방식이죠. 그죠? 이 L이 전부 다 레이저 방식. SLA도 그렇고 SLS도 그렇고 레이저 방식이에요. 그죠? 분사 방식이 아니고 레이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로 물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폴리마이드라든가 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형이 크게 안 이루어지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 다음 장면을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개인용 프린트 1위 업체가 마커버트라는 곳입니다. 지금 뭐 개인용 프린터로 이 토끼 모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회사들 있죠. 그 다음 화면 보시게 산업용 프린터 1위가 스트라타시스인데 바로 이 회사가 지금 주가 추이가 어떠냐 하면 미국에서 주가 추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그리고 잠깐만요. 검은색 그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많이 올라왔다가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고 N자형 방식으로 다시 올라오는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D 프린팅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이 크게 들어왔고 이제 그 조정 국면에서 돌려 세우는 자리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점상으로 보면 지금 다시 재접근을 해봐도 좋을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신체 혈관 조직과 햄버거. 자, 이걸 제가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산업 쪽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체 혈관 조직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이 인공적으로, 인공장기로서의 기능, 그리고 장기로서 어떤 기능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재료만 명확히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것이 인공장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D 프린팅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햄버거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원재료만 공급이 된다면 패티, 그죠? 그리고 버거, 그 다음에 소스 이런 것들을 원재료에 따라 다르게 공급이 되면 이 3D 프린팅으로 햄버거 모양이 아닌 햄버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에 따라서
즉 어떻게 방식이 바뀌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런 실제적인 제품보다는 뭐가 주를 이루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모형이 주를 이룰 거예요. 그 모형 산업이에요. 아직까지는 모형 산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산업이 발전을 하다 보면 이제 실제 제품 산업까지도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벌써 이제 제품을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자동차용 엔진 블록입니다. 이게 지금 뭘로 만드냐면 3D 프린팅으로 만드는데 이 3D 프린팅으로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 엔진 블록이 뭐였습니까? 구조가? 이 구조물이 무슨 구조물로 이루어졌어요? 철이죠. 그죠? Fe. 그죠? 철입니다. 철로 만들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 이게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까지도 이거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떤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화학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 바뀌어 나가죠. 그러면 이 바이오 연료로 바뀌어 나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만 이 전기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차량 경량화가 다시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 3D 프린팅 산업의 자동차용 엔진 블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죠. 자동차용 부품 쪽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스쿠터입니다. 이 스쿠터를 지금 실제 제품이죠. 그죠? 이걸 3D 프린팅으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를. 그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제 모형의 단계에서 실제 제품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지금 산업은 그 먼 미래, 먼 미래, 멀 원자를 쓰죠. 그죠?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원거리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근거리 산업으로 와 있다는 얘기죠. 근접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제조업과 3D 프린팅 산업의 규모 비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지금 제조업 시장이 이만큼 나와 있다면 3D 프린팅은 이제 애객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고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왜? 3D 프린팅의 간편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 효율성,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제조업 시장에서 3D 프린팅이 주 산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내려오고 이것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규모를 3D 프린팅이 대체할 수 있다는 시장이라는 대체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도 높고 이게 간편성, 편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간편성. 그다음에 그렇죠. 가성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그죠? 이런 것들이 좋다면, 가성비가 좋다면 당연히 이 산업의 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 대체 효과가 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플루토와 모형 건축물입니다. 이미 플루토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악기입니다. 악기는 참 고난이도의 그 작업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이죠. 그죠? 스트라디카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 줄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악기는 즉 장인이 수공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가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소리도 잘 나고 그런 것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3D 프린팅으로 정확하게 악기를 제조할 수 있다면, 그죠? 이것이 어떤 효과적, 성능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건 정확한 조립이 아니에요. 그죠? 3D 프린팅은 조립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거 따로 만들고, 요거 따로 만들고, 요거 따로 만들고, 요거 따로 만들고, 요거 따로 만들어서
묶는 게 아니고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이 통째를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모양값을 입력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의 오차 범위, 즉 악기의 조임과 그 다음에 악기의 그 벌어짐 정도 조립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더욱더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악기 산업도 3D 프린팅 제조 산업에 의해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조 산업의 규모는 줄어들고 대체제로서의 3D 프린팅 산업의 성장성은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모형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건축학도들 보면 이런 모형 건축물들 놔두고 설계 도면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설명을 하죠.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형 건축물조차도 지금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쉽게 간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모형 구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된다면 실제 제품에서의 작은 제품에서는 거의 다 3D 프린팅이 제조 산업에 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화면인데요. 자, 이 산업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3D 프린트가 왜 앞으로의 산업의 대체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들 제조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물건을 성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형 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형 틀에 넣어서 성형 틀, 주물 형태의 성형 틀을 만들고 그 성형 틀에 쇠나 그런 것들을 부어서 플라스틱을 부어서 가열시켜서 그걸 녹은 상태로 부어서 그것을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원형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데는 굉장히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틀로 만들어졌을 때 오차적인 부분에서의 불량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주물 형태입니다. 주물 형태는 이렇게 주형이 있어요. 그죠? 주형이 있고 주형에서 꽝 찍어냅니다. 그죠? 철 여기 가연 압연물에 의해서 꽝 찍어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삐죽삐죽 삐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는 그 안에 기포가 차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다수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휠은 알루미늄 휠임에도 불구하고 주조 알루미늄이죠. 그죠? 주조. 단조가 아닌 주조입니다. 주조는 어떤 방식이냐면 주형에다가 주물을 부어서 꽝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기포가 있을 수 있죠. 기포. 오차죠. 그죠? 그 기포의 크기가 크면 뭐가 됩니까? 그 주형, 그 안에 주물에서부터 살짝 크랙이 가기 시작, 그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용 휠에서의 대규모, 대다수 큰 대형 사고 쪽은 이 주조물, 즉 주조물인 주철 휠, 그러니까 주조 휠이 깨지면서 벌어지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이 주조물에다가 주사기를 주입해서 주사기를 주입해서 기포를 빼내는 FSS 단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단점을 보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대다수 알루미늄 휠들은 이 FSS 또 단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죠. 사실은 단조입니다. 단가가 비싸고 가격대가 높습니다. 이 단조는 포지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지드 방식은 뭐냐면 포지들이 영어를 해석해 보자면 대장장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대장장이들이 옛날에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파스 선전할 때 보면 대장장이가 나와서 꽝꽝 철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게 단조 방식인데 철을 많이 때리면 철은 많이 때릴수록 가벼워지고 강성은 뛰어납니다.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조는 계속 두들겨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대장장이 방식이죠. 자, 이 단조에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이제 어떤 재미상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얘기예요.
자, 단조. 단조가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단조. 이 단조 방식이 발달한 나라. 챙챙챙챙. 이 검이 발달한 나라겠죠. 예로부터 검 문화가 이어져 온 나라. 대다수 영국이 검 문화가 발달이 돼 있죠. 영국은 예전에 대결, 결투를 하잖아요. 그죠? 펜싱이, 어느 나라 용어가 주로 그걸 합니까? 펜싱이 스페인 용어가 많죠. 앙가드. 그죠? 사부르, 앙가드. 그죠? 뭐 이런 식의, 펜싱 용어들이 보면, 프랑스 용어들, 스페인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영국이나 유럽 쪽이, 이 검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영국도 예전에 대결을 많이 했던, 검으로 대결을 했던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단조 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BBS라고 하죠. BBS. 그죠? 이 회사가 있고. 자, 그 다음 또 검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아니죠. 일본입니다. 사무라이. 그죠? 그래서 일본에도 이 단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철강회사가 주류를 옛날에 이루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또, 자동차용 휠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즈라고 있죠. 그죠? 레이즈. 레이즈.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거의, 자동차용 단조 휠 회사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검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단조,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입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인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킬빌이라는 영화가 있죠. 킬빌. 그 영화에 보면 유명한 일본 단조 가문집이 등장을 합니다. 핫도리 한조라는 그 단조 가문집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핫도리 한조가 일본에서도 유명한 단조 검을 만들던 그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이기가 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조는 많이 때렸기 때문에 가벼움은 더 높아지고 강성은 더 높아진 더 가볍지만 훨씬 더 강성이 높은. 그래서 단조로 만든 칼은 주조로 만든 칼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주조로 만든 칼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단조로 만든 칼은 주조 칼을 부러뜨리죠. 그래서 단조 문화가 검 문화에서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주물로 만들던 형태에서 때려서 모양을 잡아서 만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어요. 핫도리 한조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검문화 집안이 있었구나. 거기에 킬빌이라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그 감독의 영화, 킬빌에서 그 핫도리 한조가, 그래서 단조검을 만드는, 그 핫도리 한조가 빌을 죽이려고 하는 여자에게 그 검을 줍니다. 그 검을 얻기 위해서 그 여자도 그 핫도리 한조 가문을 찾아간 것이고요. 그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들이 막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단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왜 제가 드리고 있느냐. 이 3D 프린팅이요. 이 단조 기술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적충 방식이에요. 적층 방식. 그러니까 한 면, 이러다 보면 이게 탑이 됩니다. 그죠? 자꾸 쌓아나가는 방식이죠. 쌓아나가는. 이걸 깎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원통이 있다면 이걸 이렇게 깎아서 산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이거를 적층 방식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3D 프린팅은. 그러면 이게서 깎아서 만들든 이것을 적층 방식으로 만들든 이 안에 기포가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기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FSS 단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압력을 가해서 더 압이 강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단조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팅은 단조를 만들기 굉장히 쉬운 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이게 가볍지만, 차량 쪽에서 보면 가벼워야 되지만 강성이 뛰어난 제품들을 선호해야 되는 쪽. 엔진은 잘 깨지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엔진 블록 보셨죠? 그죠? 그거는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엔진이 깨지면 여러분 돈이 200만, 300만 들어갑니다. 수리비만. BMW 같은 경우 뭐 1000만 원 훨씬 훌쩍 뛰어넘죠. 거의 15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뭐 7시리즈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 그거는 깨지지 않아야 되는 부품이에요. 그렇다면 깨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가벼우면서도 열에 잘 견뎌야 되고 차라리 가벼우면 연비가 좋아지니까요. 그죠? 가벼우면서도 열에 잘 견디면서도 강성이 뛰어나야 된다면 이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 방식으로 쓰면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니까 자, 이미 단조된 제품들을 깎아 내려가는 방식 혹은 그걸 적층하는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이 오히려 이 단조 산업의 선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 쪽에서는 거의 혁명과도 가깝습니다. 산업에 대한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해서 따라서 이 3D 프린팅은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대체할 만한 제품들, 그러니까 일단 인체에 무해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 쉽게 찢어지거나 천공이, 이번에 그 신해철, 가수 신해철이 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죠? 천공 때문이었죠. 그죠? 천공. 천공이 뭐예요? 구멍이 생겼죠. 그죠? 구멍. 이 장기에서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이 생기면서 거기로 음식물이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그 음식물이 쓰레기 역할을 하면서 몸이 폐사, 즉 괴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궤양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썩어 들어가면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천공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소재여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3D 프린팅 산업인 거예요. 의료 쪽에서도 대체 보형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최근에 유방 성형에 관심이 많은 그 분들이 많죠.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들이야 뭐 유방 성형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자분들이 유방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유방 성형 보형물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한참 크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라고 하죠. 그 회사가 있는데 이게 유방 쪽에 보형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보형물을 만들고 인공인체 조직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조차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즉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방 보형물조차도 이 3D 프린팅 산업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 많은 산업 즉 생산 산업, 그 제조 산업에서의 대체 역할을 분명히 이 3D 프린팅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3D 프린팅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대표 종목군 몇 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좀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STI를 좀 보겠습니다. STI가요, 2014년도죠.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13년도 때 상승세를 이어갔고,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죠?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11,000원까지 갈 때요, 이 STI의 신용 비율이 몇 프로였는가 하면 10%대를 훨씬 넘어갔습니다. 14%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뭘 달고 있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었던 거예요. 신용 비율은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가. 떨어지는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올라가는 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근데 이 신용 비율은 거의 욕심 많은 돼지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결코 돈을 벌지 못한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돼지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14%를 냈습니다. 신용 비율이.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모래주머니가 달린 거예요.
이걸 달고 이렇게 뛰기는 버겁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신용 비율을 떨어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큰 폭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떨어져 나온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반대 매매 물회가 분명히 물량이 출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신용 비율이 몇 프로로 낮아졌냐? 6.57%까지 낮아졌습니다. 한때는 5%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신용 비율이 좀 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모래도 주머니가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달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5,000원 부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5,860원까지 올라왔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슈팅, 즉 단기적으로라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제발 수요일 방송 전까지는 슈팅이 안 나왔으면 싶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TPC,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여러분 큰 폭으로 올랐다가 22,000원까지 올랐었죠. 그죠? 2013년도에. 근데 이게 가장 먼저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신용 비율이 10%대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지금 7.88%로 모래주머니를 많이 털어낸 상황이죠. 자, 최근에 이것도 6%대 미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신용 비율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장에 관심도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CES 가전에서 가전 전시에서 지금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많이 나왔죠. 3D 프린팅 회사들이 많이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제품을. 특히 STI 같은 경우는 제품이 나와 있어요. 사실상. 그 제품이 나와 있으면서 실제로 그 제품의 성능조차도 타 외국의 스타트 시스템 그쪽 회사하고도 거의 맞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정까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TPC가 있겠죠. 그 다음 TPC가 있는데 TPC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14,000원까지 올랐다가 적당하게 7,000원대 부분까지 조정받았고 반 조정받았죠. 그러면서 지금 신용비율이 몇 프로로 떨어졌느냐 하면 2.52%, 3%대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용비율 한때 이게 8%가 넘어갔었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모래주머니를 많이 털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스맥입니다. 근데 스맥이 제일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스맥은 일단 버려 하겠습니다. 버리세요. 스맥은 안 보시는 게 같은 테마로서 올라올 수는 있으나 그것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결국은 받쳐줘야 그 실적이 자 우리가 주가를 쫙 올라가다가 실적이 안 받쳐주면 뭐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어떻게 떨어진다? 뼈쪽산처럼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뼈쪽산을 그리고 떨어진다.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것들은 대다수 실적주 위주고 그 밸류에이션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쫙 올라갈 단계에 있고 이 올라가더라도 급락이 안 올라 그러면 급락으로 뼈쪽산 그리고 안 떨어지려 그러면 어떤 그게 돼야 되느냐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를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STI, TPC,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종목군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에게, 드리는 종목들은, 방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또 맞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이 3D 프린팅은, 방송에서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고, 가족분들하고는 공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그쪽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리대에 와 있고, 그것이 지금, 시장의 어떤, CS 가전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S 가전쇼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전쇼에 대한 이 후속, 얘기들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3D 프린팅 산업은 결코, 이렇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다시 산업 쪽에 주목을 못 받을 그런 쪽의 섹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래주머니 충분히 털어냈으니까 조금 가볍게 달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산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많은 얘기들 해요. 차트가 어떻니, 그 다음에 모멘텀이 어떻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산업이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냐, 성장 산업이냐, 그리고 미래 가까운 미래에 있는 산업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D 프린팅도 가까운 근접성에 봤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미래 펼쳐질 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만한, 그리고 제품으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3D 프린터가 나온다면 하나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이들에게 바로 즉석에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모형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 3D 프린터만으로도 아이들과 재밌는 모형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뭔가 그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3D 프린터 나도 한번 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든다면 앞으로 이것은 펼쳐질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자꾸 해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저하고 이래 종목 상담을 하시다 보면 5위평선이 깨졌니, 22평선이 깨졌니, 뭐 62평선을 뚫고 내려오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62평선이 깨졌다고 해서 산업이 죽는다.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죠? 32평선이 깨졌다고 해서 산업이 이제 이 산업은 죽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차트라는 것은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뒤늦게 다 통과하고 나서의 끼워 맞추기 시기라는 얘기죠. 자, 차트는 예측이 아니고 끼워 맞추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 영역에 와 있는 거고요. 이 대응을 하는 영역보다는 사실은 예측이 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자, 이렇게 올라와요. 이 올라올 때 산업에 대한 측면이고요. 성장성에 대한 측면이고. 자, 이게 다 산업이 쇠퇴할 때쯤 되면 62평을 깨고 내려오고 120평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62평은 언제든지 깨고 다시 올라오고 120평은 언제든지 깨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산업 쇠퇴기 쪽에서는 무너져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매수 찬스입니다. 산업의 성장기 쪽에서 62평이 깨진다. 이건 매수 찬스죠. 산업의 성장기적인 측면에서 122평선이 깨진다. 이건 매수 기회입니다. 이걸 마치 여러분들 이게 올라오는 산업의 성장기 쪽에서 이 120평을 깨고 내려오면 이 산업의 성장이 죽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큰 오산,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D 프린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3D 프린팅 산업의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이 예각병법을 잘 시청하셨으면 충분히 고수익을 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성장 산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각병법의 예병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